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앞에 꽃이 있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어찌됐건 앞에 꽃이 있으니까 향기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로 교육에 있어서 뭐 진학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지 또는 전문대나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게 일부 특정 학생에게는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보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아서 그만큼 이렇게 발전한 거다. 즉 교육이 높으면 발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국가 경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학생이 어느 순간 깨달아서 나중에 대학을 가서 또 이렇게 나중에 재입학을 해서 예전에 사시 있을 때는 뭐 사시도 합격을 하거나 또는 뭐 외시, 행시 이런 것도 합격을 합니다만 어쨌든 매우 드문 케이스이고 정말로 아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로 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아이들의 어떤 진로에 맞게 진로에 맞게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즉 학과에 맞게 보내야 된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하나는 진학이 너무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견지에서 보면 당연히 일견 누구나가 다 대학 갈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도 뭔가 어쨌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증명해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있다 보면 뭔가 깨닫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대학에 들어갔어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아이가 할 일 없기 때문에 대학에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학생들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내지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 중에 좀 성적이 처진 학생들을 많이 만나본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야 한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대학을 보내놓고 아무런 짓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학부모가 이래서는 안 되고 아이에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근데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을 꼭 길러줘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거나 뭐 사무직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설령 우리가 심하게 비꼬는 말로 뭐 공돌이라고 표현하는 어쨌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일을 해내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저는 다른 의미로 엉덩이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뭔가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엉덩이의 힘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본 학생은 책을 통해서 얻어진 거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게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나의 뇌를 매우 흥미롭게 자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도 앉아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엉덩이의 힘, 엉덩이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잠깐 동안에 뭐 한두 번 뭔가를 해서 아이가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어쨌든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그 힘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말은, 그것은 학부모가 그만한, 물론 아이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학부모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 누구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뭐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살고 별 볼 일 산다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정말로 그 인생의 어떤 낙오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은 길러줘야 한다. 그것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진 말아주시고요. 어찌됐건 학생들은 엉덩이의 힘이 필요하다. 엉덩이의 무게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공계에 뭐 정말 들어가서도 그렇고, 설령 인문계열 쪽에 가서도 그렇고, 역시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을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어찌됐건 꾸준하게 뭔가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한 선생님의 부탁으로 한 학부모님이 작년도 2021학년도 학생들 미달학과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어떤 선생님 부탁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메일 남겨놓으면 제가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학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서 곧바로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나갈 길이 너무도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진로 교육에 있어서 물론 이제 외국의 시스템, 예를 들어 뭐 스위스나 이런 쪽에서 정말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반뿐이 안 된다.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한 50%뿐이 안 된다. 또는 뭐 50%도 아니고 30% 정도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나머지 일자리가 충분히 고졸로 채워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겠죠.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한국은 사회 기반이 어쨌든 대졸이나 뭐 그게 전문대졸이 됐든 먼졸이 됐든 대졸이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현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침착되어진, 다져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역시 같은 환경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어떤 형태든지 보내야 된다. 내 아이가 등급이 매우 낮다. 그리고 하려는 의지도 없다. 그럴수록 더더욱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럴수록 더더욱 더 좋은 대학을 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딸랑 한두 번의 어떤 기회, 또는 한두 번의 어떤 우리 학부모님들의 뭔가 그냥 무슨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한두 번 얘기했다 되죠. 물론 안 되면 두세 번도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공부 안 하는 애는 아예 신경을 끊죠. 문제는 그렇게 그 신경을 끊는 태도가 사회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이어지고. 그러려니까 더더욱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아니 별것도 아닌 서울대 아니면 뭔 필요 있어 우리 사회? 말하기 좋아서 서울대지, 실은 그 나름 안에는 또 다른 작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야 된다.
지금 이제 미달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 전년도까지는 10,000명 정도였다가 작년에 20,000명 정도로 올라왔죠. 올해 역시도 한 20,000여 명 정도가 미달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웬만한 뭐 나름대로 굉장히 후진 대학 아니어도 그 조금 괜찮은 대학 중에 미달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2월 27일, 28일 요때쯤에 나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데이터는 작년 자료이고, 근데 작년의 데이터에서 미달 대학과 미달 학과가 있다면 올해도 미달 대학이나 미달 학과가 여전히 같은 그 거의 유사한 대학 순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미달이 나왔다, 뭐 인서울 대학급에서 미달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전년도에 미달되었다면 올해도 미달된다. 그러니 대학을 보내라. 미달 대학이라도 노려서, 그러니까 결국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올 6월 달인가요? 올 6월에 그 전문대 협회가 있거든요. 전문 대학교 협회에 연락을 했더니 그 전문대학에 좀 기사를 써주기 위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려고 전문대 협회에 전화했더니 그쪽에 이제 담당 팀장이 대표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아무데나 지원하라고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달 대학들, 그러니까 미달 전문 대학들이나 이런 게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미달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이렇게 뭐 그게 가면 뭐 전문 대학 나오면 뭐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것은 경험 축적이 그만큼 덜 되어져 있는 상태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간접 경험이라도 더 많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 학생은 노는 경험은 더 많아졌겠죠. 또 노는 경험도 매우 한정된 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이면 게임만 한다든지, 게임이어도 뭐 특정 게임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 매우 한정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뭔가 소프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물론 이미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 나의 진로는 뭐가 어떻다, 뭐 이런 거라면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경험들을 또 이렇게 더 깊숙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한국 학생들의 35%, 현재 고등학생들의 한 30에서 35%는 진로도 없고, 설령 또 진로 없다 그래서 공부 꼭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건 학생들 중에 정말 20, 30%는 꼭 진로하고 상관없이 20, 30%는 뭐 아무 대학이나 가지, 또는 뭐 정말 대학도 안 갈 거야, 안 보낼 거야. 또 실제로 한 70%, 현재 68.9, 69%가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그 중에 그럼 30% 정도는 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30%는 안 가는 건지 못 보내는 건지 어쨌든 그것은 학생의 선택일 수도 있고 부모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이 부모라면, 또는 우리 학생 부모라면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게 100번 낫다. 이것은 이것은 아까처럼 진로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 안 보내도 돼요라고 하는 것은 진로 교육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도 그렇다?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라. 보내는데 아까처럼 이런 대학은 너무 훔쳐서 못 가겠다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 대학이 분명히 존재하니 그때 대학에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미달 대학이라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꼭 정시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미달 대학이라도 가려면 수능을 꼭 치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도 역시 뭐 대충 땜빵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의 결과물을, 그 노력이 이만큼이 있든 정말 이만큼이 있든 상관없이 그 노력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라. 그래서 나중에 미달 대학 가려고 할 때도 결국은 이 딸랑 한 명이 남았어요. 매우 좋은 대학인데. 근데 두 명이 딸랑 지원했는데 그 대학은 예를 들어 3등급 가는 대학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7등급이고 점수 받다 보니까 나는 7등급이고 또 다른 아이가 6등급이야. 이 얼마나 억울해요. 딸랑 걔하고 나하고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뭐 학교생활 기록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 정시 성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달 대학이라도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결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학생이 결국 그 성취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이 결국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말 편하게 정말 애들 대학 보내면 뭐해 공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아니다. 가능한 한 못하는 대학일수록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거에 살떨려 본 경험이 있는 것, 그 경험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본다면 에이 이 대학 뭐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도 그 살떨려 보는 경험을 해봐라. 그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뭐 매일매일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 대두되는 문제의 경험,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학창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학창 생활을 너무 일찍 끝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학생이 지금은 뭐 전문대학교 정말 시덥지 않은데 대학을 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 엉덩이의 힘, 엉덩이의 무게를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그 안에 그 2년 내에 또다시 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편입도 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뭐 방법은 너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느 순간에 내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나는 이 길로 이렇게 갈 거야. 그거 매우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반대로. 그런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낮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대학을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는 공부도 안 할 거니까 안 보낼 거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 계속해서 도전해가는 정신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한 학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달학과의 데이터를 원하고 있어서 제가 참 이게 뭐 더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죠? 물론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저를 이게 제 전화번호를 주셨던 것 같고, 그냥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노력, 그 학부모의 그런 노력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해서 포기될 것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기회 요인을 만나게 될 때 아이는 성장합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